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브라질이 어떻게 하여 발전을 하였고 한국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60년대에 브라질에 도착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시장을 갔더니 그냥 배추를 상위에 놓고 팔다가 굴러떨어지니 발로 툭 쳐서 버리더라. 또 꼬리나 또 이런 것은 뼈 같은 부분도 그냥 고기를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끓여 먹고 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초창기 그렇게 사신 것이 맞았고요. 또 진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만 이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 또 한국에서는 의료가 돈을 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의료를 다 공짜로 고쳐준다. 또 교육도 여기서는 다 공짜로 교육시켜준다. 돈을 들 필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그 당시에 이민 초창기 80년대만 해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다가 몇 년 하셨다가 정년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신 분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몇 년간 그냥 적금 들듯이 연금에 이제 돈을 내셨다가 나중에 평생 이제 돈을 타 드시는 등 여러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한 것이 맞고 잘 사던 것이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이제 8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대부분들이 옷 장사를 하면서요, 가게를 꾸려서 초창기에는 그냥 엄마 아빠 다 컴컴한 눈에 그냥 미싱 이렇게 하면서 제품 만들어서 팔던 시절이었는데 아주 규모가 번듯한 가게를 만들고 규모도 이제 생산량도 많이 늘고 또 그러다 보니 영업 시간에 맞춰서 오후 5시 반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그다음부터 쉰다라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은 그때부터는 이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셔터맨이라고 해서 가게를 아침에 열어주고 옷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의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상, 모델, 또 사람 다루기 이런 것을 여자가 다 하고 남자는 열어두고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셔터맨은 열어놓고 주위 사람들과 커피 먹고 하다가 점심 먹고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가서 셔터 내려서 아내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식당 가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었다고 말하냐면요, 저도 보고 자랐지만은 일단 그건 다 과거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동안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좀 규모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커지고 또 전문 인력도 배치하다 보니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매니저급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의 가게를 운영한다라든가 시간이 좀 더 여유를 갖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을 여행 다니라든가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꼭 즐긴다라는 것보다 새로운 모델을 또 보고 현재 이제 유행을 이제 또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았고요. 또 주말만 되든가 아니면 주중이라도 가게 열어놓고 남자분은 그냥 가서 1박 2일 낚시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남의 눈을 보지 않을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이런 윤택함을 많이 누리신 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몇 차례 경제 파동과 또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컸던 이제 파동 중에 하나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싹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브라질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이제 투자은행에다 회사에다 넣어놨는데 그냥 90% 손해, 98%, 99% 손해를 보니까 다 돈이 날아간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또 빠르게 변하는 시장 변화에 의해서 예전과 같은 시절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민 생활에 오셔서 이것에 정착을 하여 또 이제 돈을 벌면서 좀 돈을 많이 벌면은 미국이란 나라로 이민 가신 분도 많고 그러지 않고 이곳에서 살면서 식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008년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고 여러 사업을 또 그만두신 분, 또 업종을 변경하신 분, 은퇴하신 분,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는 세대라든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이어가는 이런 사업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80년대만 해도요, 그냥 옷 같은 경우, 점퍼 같은 경우도, 잠바 같은 경우도 1년에 막 한 100만 단위로 만드는 겁니다. 1년 내내 그것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즌이 오게 되면은 도매사로 그냥 쭉 이제 파는 것이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어떤 모델은 50만 장, 100만 장 이렇게 만들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경쟁력이 높아져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것이 많고요. 또 그 당시에는 거의 한국 사람만 하던 옷 제조업을 이제는 볼리비아 사람, 중국 사람, 또 다른 나라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기술을 한국 사람한테 배워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 예전에는 이 상파울루에 있는 이제 한인천 위주의 의류 사업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브라질 전국에 큰 이제 유통망과 또 공장지대를 만들어서 상업시설로 인해서 더 이상 상파울루 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신 분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이곳에서의 삶이 그 예전부터 혜택을 받았던 분한테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바뀌었는데 이것은 아직 예전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간다라는 것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주위에서 사람을 보면요, 다들 아십니다. 다들 미국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한국도 가봤고 브라질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알고 손가락질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이죠. 한국이 잘 사는 것을 모르신 분도 많습니다. 한국하고 수십 년간 안 가신 분도 많고 관심도 없으신 분도 많고 나는 브라질인이라고 사시는 분도 많고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2세대인데 한국을 절대로 한 번도 안 가신 분도 많고 또 한국이 있어도 그냥 가끔만 갈 뿐이지 나는 그쪽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브라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사회적인 발전을 빨리 브라질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과 자원도 있었지만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면서 계속 발전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이 발전하던 것이 어느 정도 주춤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인종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이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융화를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즘은 그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원동력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바꾸기 위한 이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날씨는 한국보다 온화하고 또 특별하게 또 다른 나라와 같이 특별하게 인종적인 차별은 없고 또 이 사회가 각박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런 것은 없다 보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가면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면 그곳에 가서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일하면 내가 풍족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쪼개서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 이유는 브라질이 잘못됐고 나쁜 점은 있지만 이것을 장점으로 만들고 또 다른 것은 이 안에서 또 다른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환상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 어디든 간에 카메라 밖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현실이 꿈과 이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질에 대한 역사와 또 문화 또 이 실정화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좋은 콘텐츠 있으면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